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미시경제학 그 118페이지 소비자 잉여하고 그 생산자 잉여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소비자 잉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재에서 나와 있듯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액의 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 잉여란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50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시장에 갔더니 100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원이 마치 내가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자, 그런데 가격은 100원이지만 나는 원래 이거를 얼마 주고도 살 용의가 있으면 150원 주고도 살 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얼마 하고 있습니까? 바로 100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50원 주고도 살 용의가 있었는데 100원 주고 샀으니까 100원 주고 샀으니까 마치 요 부분, 요 빗금진 부분은 마치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20원에 주고 살 용의가 있는데 시장에 가니까 100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그래프로 쭉 표시해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 다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볼까요? 자,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그 개념을 보시게 되면 생산자가 지하를 판매할 때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어, 그게 이제 뭐냐면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한 뭐 50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50원은. 근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100원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50원만 받아도 되는데, 응? 100원을 갖다가 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00원이 실제로 수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어떤 금액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차이가 바로 뭡니까? 생산자 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1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50원만 받아도 된다는 거죠. 50원만 받아도. 자, 그러면 나는 50원만 받아도 되는데, 그런데 100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마치 이 부분은 공짜로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한 70원 정도는 받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시장에 가니까 100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공짜로 얻은 것 같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지금 이렇게 검게 칠하는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이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게 생산자 잉여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예, 사회적인 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회 전체의 총 잉여가 되겠죠. 사회 전체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에다가 생산자 잉여를 더한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사회적인 전체적인 사회적 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자유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후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생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시장 실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인데요. 그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 실패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의 어떤 시장 형태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하다라는 거, 시장이 불안전하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정보가 불안전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이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유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혹은 또 이제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외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왜 나왔느냐?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 효과란 뭐냐? 외부 효과란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정리했는지 볼까요? 외부 효과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 효과를 크게 나누면 외부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 이게 교육은 뭐냐? 나는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다. 그런 게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경제. 근데 이제 외부 불경제도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끌고 나간다든가, 혹은 담배를 피운다든가, 그냥 공해 물질을 배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 불경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해 물질을 배출한다. 나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공해 물질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로 해서 영향을 받고 나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게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고, 우리는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5페이지 보시면 이 코주의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코주의 정리. 자, 이 코주의 정리라는 건 뭐냐? 거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외부성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하며,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외부성에 관한 소유권이 어느 경제 주체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효율적인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제가 읽어봐도 딱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다고요? 예, 저만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 이 코주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 코주의 정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철도 회사와 그 다음에 목장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목장에다가. 철도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소들이라든가, 뭐 양들이라든가, 이제 방목을 하겠죠. 근데 매일같이 기차가 칙칙폭폭하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들이나 양들은 그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금방 죽고 양은 뭐 임신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장 주인은 철도 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겠죠.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혹은 누가 먼저 선점을 했느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원 배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누가 먼저 지나갔느냐, 누가 먼저 뭐 목장이 먼저 세워졌으면 철도 네가 잘못한 거다. 아니면은 철도가 세워졌는데 왜 거기다가 목장을 짓느냐, 목장 주인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도 회사라면 철도가 놓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목장이 있다면 결국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더 많이 철도가 건설이 되잖아요. 자원 배분이 왜곡된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있기 전에 야 목장이 세워지기 전에 목장 세우면 우리 철도 못 나. 그러니까 미리 세워놔.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막 별 아직까지 필요도 없는데도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가 세워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다가 미리 목장을 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철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보상비를 받아낸다든가 하는 거죠. 일명 이게 뭐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알박기 같은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당사자들의 어떤 자율적 협상에 맡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게 되고 그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바로 코주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강의하실 때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이야기 드린 거죠. 예, 탄소 배출권. 그래서 각국 나라가 이제 탄소를 배출하겠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모여서 합의를 하면 좀 더 좋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도 이제 코주의 정리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 코주의 정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해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주의 정리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자,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누구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는 세금을 내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겠죠. 하지만 세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 누구도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공공재죠. 그게 바로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바로 공공재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 생겨나는 게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국방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세금이 덜 거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는 굳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이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를 갖다가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따지면 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명의 경찰이 필요한데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 거쳐서 80명밖에 채용을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생산량은 100인데 이런 무임승차자의 존재로 인해서 80밖에는 우리가 공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게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공공재인데, 우리가 이제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을 경합성과 그 다음에 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잖아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건 바로 공공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제도 하고 경합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적재라고 이게 교재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배제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이런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은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원. 거기 뭐 책에서는 이제 준공공재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원. 자, 그 다음에 비경합성, 경쟁은 없지만 배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준공공재라고 하는데 똑같긴 하지만 어찌 좀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건 잘 안 나옵니다. 요건 잘 안 나오고 되게 공공재하고 공유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127페이지 표 밑에 보시면 공유자원과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유자원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뭐 공원 같은 경우, 공원.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원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이용하라고 하죠. 하지만 일찍 가지 못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이 바로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유 자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바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유주의 비극. 공유주의 비극은 왜 생기느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옛날에 서부개척 시대 때 초원이 있으면 말에다가 풀을 먹이고 이제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 땅이 아니니까, 내 초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돌볼 일도 없겠죠. 자, 그래서 말에다가 초원을 이제 말을 데리고 서부로 가다가 드넓은 초원이 나오면 말에다가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말에다가 먹이고 또 떠나가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말에다가 먹이고 또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원은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초원을 돌보지 않고 쓰기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원은 이제 사라지고 황무지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초원의 개수가 작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자원이 분배가 안 된 거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공중 화장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유주의 비극에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공유주의 비극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즉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사적 재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즉 주인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원은 어쨌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제 비극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다음 강의 때 또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